미국 정부가 이른바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대폭 증액하기로 밝힌 가운데 해당 수수료가 신규 비자 신청자에게만 적용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제부 취재기자를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지훈 기자. 네, 미국 정부가 H-1 비자 수수료를 증액하기로 한 가운데 이는 신규 비자 신청자에게만 적용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4천만 원으로 종전보다 100배 인상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인데요.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 관계자는 수수료가 기존 비자 소지자나 갱신 신청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기존 H-1B 소지자가 미국에 재입국할 경우에는 새 수수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울러 백악관 관계자는 비자를 신청할 때만 부과되는 일회성 수수료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날 하워드 러트니 상무장관이 포고문 설명식에서 해당 수수료가 연간 수수료라고 밝힌 것과는 달랐습니다. 백악관은 또 전날 해당 포고문과 관련해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엔 개별 사례별로 예외를 허용한다고도 설명했는데요.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대폭 인상할 경우 외국인 전문직 고용이 많은 미국 빅테크 기업에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여론을 의식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 백악관이 미중 간 무역 합의 핵심 쟁점인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새로운 이사진 7명 중에 6명을 미국인으로 채울 것이라고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 시간 20일 틱톡 미국 앱은 미국인들이 과반 지분을 가질 것이라며 새 이사진 7명 중 6명은 미국인이 맡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에 대해 합의가 다 됐다고 확신한다며 그 합의에 며칠 내에 서명이 이뤄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힌 건데요. 레빗 대변인은 알고리즘 역시 미국의 통제하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인 오라클이 틱톡 앱의 데이터와 보안 업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틱톡은 모 회사가 중국 바이트댄스라는 점에서 중국의 개인정보 탈취나 해킹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는데요. 이에 미국 의회는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틱톡 서비스를 금지하는 틱톡 금지법을 작년 제정했습니다. 다만 틱톡과 관련해 미중 간 합의 사항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데다 중국은 여전히 시장 규칙에 부합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최종 합의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연합뉴스TV 이지훈입니다. 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1인당 연간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4천만 원으로 100배 인상했습니다. 조지아주 구금 사태 이후 우리나라와 비자 문제 해법을 논의 중인 상황에서 이번 조치의 영향이 주목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대폭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트럼프 대통령은 1,000달러였던 기존 H-1B 비자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 우리 돈 약 1억 4천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H-1B 비자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 전문 직종을 위한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 5천 건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비자 수수료를 지불해 회사가 미국 노동자들로 대체할 수 없는 고숙련 인재임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미국 빅테크 기업이나 다른 대기업이 미국인을 훈련시키고 뽑아야 한다며 일자리를 빼앗으러 오는 사람들을 데려오지 말라는 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o the whole idea is no more will these big tech companies or other big companies train foreign workers. They have to pay the government $100,000, then they have to pay the employee.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미국 영주권 비자인 골드카드 프로그램 관련 행정 명령에도 서명했습니다. 골드카드는 기존 미국 취업 이민 비자를 대체하게 되며 미국 재무부에 100만 달러를 납부하거나 기업이 후원할 경우 해당 기업이 200만 달러를 내면 신속한 비자 처리 혜택을 받게 됩니다. So there's an incentive to hire an American, but there may be instances where it's better off doing it through expertise or whatever it may be. But they're both unbelievable, whether it's a gold card or anything else that we talked about today. 최근 조지아주의 건설 현장 구금 사태로 한국 대미 투자 기업 인력에 대한 비자 제도 개선이 논의 중인 가운데 이번 조치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미국 정부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연간 10만 달러로 대폭 증액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현지 언론은 신규 비자 신청자에게만 적용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현지 시간 20일 로이터, AFP 통신 등의 해당 수수료는 오직 신규 비자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며 기존 비자 소지자나 갱신 신청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H-1B 비자 수수료를 현재 $1,000의 100배인 10만 달러로 올리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른바 전문직 비자 H-1B의 수수료를 1인당 연간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4천만 원으로 인상하자 외국인 전문가를 많이 고용한 기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의 H-1B 비자 보유자들에게 당분간 미국 내에 체류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미국 바깥에 체류 중인 보유자의 경우에 미국으로 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투자은행 JP모건의 이민 관련 외부 법률 고문도 비자 보유자들에게 해외여행을 삼가해달라며 9월 21일 0시 1분 이전에 미국으로 돌아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비자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미국으로 들어오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무려 100배 인상한 것과 관련해서 한국의 고급 인력 유출 방지와 국내 유치에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따르면 미국이 최근 10년 동안 발급한 H-1B 비자 중에 한국인은 모두 2만 168명으로 매년 미국으로 2천여 명의 인재 유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부터 과학기술인재 유출 방지 및 유치 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 이르면 이달 말에 새 정부 첫 인재 정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또 AI와 전략기술 분야 박사 후 연구원 400명 유입을 위해서 3천억 원을 투입한 이노코어 사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전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으로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이 미국 인력들을 교육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근로자들의 무더기 구금 사태를 의식한 듯 외국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불안한 구금 생활을 끝내고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거라는 희망이 처음 무너진 건 우리 인력들의 숙련된 기술 때문이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구금된 한국 근로자들이 계속 미국에 남아 높은 수준의 기술을 미국 인력들에게 전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인원들이 미국에 방문하고 또 와서 작업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한다. 일주일간의 구금 사태가 마무리되고 우리 근로자들이 한국으로 돌아간 뒤 맞은 첫 주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의 수준 높은 전문 인력들이 미국 국민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예전에는 미국이 잘 만들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분야로 반도체와 컴퓨터, 선박과 열차 등을 제시하며 다른 나라로부터 만드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당장은 아니지만 외국의 고급 인력들로부터 전문 기술을 배워 가까운 미래엔 미국이 더 잘하게 될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를 의식한 듯 외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는데 겁을 먹거나 의욕이 꺾이지 않기 바란다며 그들을 환영하고 배울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특정 국가나 기업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를 의식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미 당국의 과도한 단속으로 기업들의 투자 위축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해외 기업이 미국에 투자할 때 전문 인력의 지식 이전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네, 미국 유력 언론들은 이번 조지아 사태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적 모순이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인 기술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다른 나라의 전문 인력에 대한 비자 발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미국인만 고용해선 촉박한 공장 가동 시한을 맞출 수 없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이런 고충을 소개했습니다. 신문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아시아 제조 강국들이 미국 내 제조업에 투자해 주길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목표가 충돌한다는 겁니다. America will be a manufacturing nation once again, and we have something that no other manufacturing nation will ever have, the largest amount of oil and gas. 또 숙련된 미국인 기술자가 부족한데 아시아 기업들은 필요한 인력에 대한 비자를 충분히 발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공장을 가동하려면 수천 명의 외국인 기술자가 필요한데 이들을 합법적으로 데려올 비자 정책은 미비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은 전문가 분석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의 제조업을 되살릴 외국 투자자들을 유치하면서 공장을 설립할 노동자들을 들이는 절차도 준비하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이렇게 불확실한 정책 환경에서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 사업이 얼마나 성장할지 예측하기 어려워졌다고 했습니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이후에 터진 이번 사태를 충동적이고 모순적인 행동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종건 전 외교차관은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에서 우리는 미국에서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 뺨을 맞은 격이라며 테러리스트나 깡패 집단처럼 취급받았다고 개탄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장효인입니다. 정부는 미국에 구금됐던 한국인들의 귀국 파장을 주시하며 미국과 비자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B1 비자의 해석 차이부터 좁혀갈 방침인데요. 여기에 관세 후속 협상까지 중대 고비를 맞으며 한미 관계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모습입니다. 장윤희 기자입니다. 정부는 비자 문제를 논의할 한미 워킹그룹을 국장급으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만들기로 했습니다. 미국 내에도 해석이 다른 단기 비자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부터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일관된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미국 국내법을 개정해 주재원 비자 발급이 어려운 단기 파견 근로자, 협력사 직원을 감안한 새로운 비자를 만드는 방안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귀국한 한국인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주재원 비자가 아닌 전자여행 허가 에스타를 이용해 미국에 입국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외통위 소속 한정혜 의원이 외교부와 기업에서 받아 공개한 구금 한국인 317명의 비자 유형에 따르면 170명이 에스타, 146명이 상용 비자 B1과 B2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명은 합법적인 취업 허가 비자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구금됐습니다. 이 직원은 한국행 비행기를 타지 않고 미국에 남아 법적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기업을 위한 전용 비자 창구도 신속히 만들기로 했습니다. 대미 투자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비자 제도가 이를 못 따라간 점도 이번 구금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기 때문입니다. 기업 투자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가장 빠르게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별도의 데스크를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이번 한국인 구금 사태와 대미 투자 관련 비자 문제는 관세 후속 협상과 맞물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를 놓고 미국이 전액 현금으로 조달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한미 비자 개선 문제가 관세 협상과 연계될 경우 그 결과를 예측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듯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은 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장윤희입니다.